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 자료를 참고로 결산을 수행하시오입니다. 자, 문제는 두 문제가 출제되고요. 첫 번째 문제는 손익계 예상과 이연 수동 결산 문제와 두 번째는 그냥 자동 결산 문제입니다. 기말 재고액에 대한 그냥 입력하는 문제고요. 이거는 뭐 수동 분계는 안 돼요. 수동 분계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 분계를 통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수동 분계를 하라면 할 수 있지만 자동 분계로 해줘야 이제 정확하게 금액을 이제 10에 31의 전표에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결산 자료입니다. 결산이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내용이다. 단기분 경과 이자를 인식하고자 한다. 이자 계산은 월할 계산으로 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입니다. 자, 이자 지급일은 이제 만기일에 한 번에 줍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3%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자는 수령을 받지는 못한 거죠. 수령을 받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이자 수익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발생 일자는 2019년 5월 6일이에요. 5월 6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이자 발생분을 이제 계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자 발생분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5, 6, 7, 1개월 미만의 1개월을 봅니다. 8, 9, 10, 11, 12 몇 개월이죠? 4개월, 총 8개월 분의 기간만큼 이제 이자 수익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액은 이렇게 봅니다. 1년 이자가 연 이자율이 3%로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이자율은 내가 150만원의 금액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아직 수령을 못 받은 거죠. 이자 수령 못 받은 거죠. 이자 수령은 2021년 5월 6일 그러니까 만기 때 한 번에 주겠다는 의미예요. 3년 그거기 때문에 만기 때 한 번에 주겠다는 거지만 이제 그 발생 주에 의해서 기간 경과분은 이제 그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치 이자분이 150만원 중에 2019년 발생 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과 기업은 8개월에 나누기 12개월로 해주면 됩니다. 금액은 얼마냐면은 100만원 이렇게 해서 나와요. 이자 수익 금액 100만원. 자,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에 이자율이 3%예요. 그 다음 곱하기 경과 기간분만큼 해줍니다. 8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은 100만원으로 만큼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변에 이제 이자를 못 받은 거죠. 이자 수익 발생을 했지만 이자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수 수익으로 합니다. 미수 수익으로 하고요. 거래처는 여기 거래처는 기업은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행으로 해주고요. 금액은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제 이자 수익이니까 이자 수익으로 해서 인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만큼 내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자동 결산 문제입니다. 자료 설명해 보시면은 재고 실사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재고 실사 내역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기말 재고액을 입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상품, 원재료, 제품이 되겠습니다. 상품에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주 1회에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기말 상품 재고에는 12월 20일에 수탁자에게 인도하였으나 미판매 중인 적성품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20일에 그러니까 위탁 판매예요. 위탁 판매인데 이제 수탁자에게 인도를 했어요. 인도를 했는데 수탁자가 판매를 안 한 거죠. 판매를 안 한 게 아니고 12월 31일까지 이제 인도를 했는데 판매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판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말 재고는 누구에게 포함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기말 재고는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를 하고 수탁자가 판매하는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했었어요. 재무회계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한, 그러니까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한 기말 재고는 누구한테 가냐면은 위탁자에게 전부 다 가야 됩니다. 위탁자에게. 그래서 이 사람, 이 자료 설명이 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위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천만 원에서 현재 기말 재고액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1,000만 원만큼 포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의 기말 재고액은 5천만 원만큼 입력해줘야 됩니다. 상품의 기말 재고는 5천만 원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걸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품은 5천만 원이고, 그다음 원재료는 그대로 3천만 원. 그 다음에 제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기말 제품 재고에는 12월 28일 조건부 판매 후 구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시성품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입니다.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시성품이라고 하는데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지 매출에 인식을 해요. 그런데 12월 31일 시점에서 이거 써보고 한번 사보세요 라고 했는데 의사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겠다는 의사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말 재고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시성품 500만 원이 이 6천만 원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딱히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 6천만 원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말 재고액, 그러니까 즉 기말 재고에 따른 이 조정 금액을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품에는 얼마, 상품에는 이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재고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상품에 포함시키고, 원재료는 3천만 원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제품에는 시성품으로 있었지만 시성품에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금액이 500만 원이 기말 재고액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6천만 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산 자료 입력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부터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산 자료 입력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1월부터 12월달까지 입력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재고 실사 내역이 각각 있어요. 상품에 얼마? 5천만 원 입력해야 한다 했었죠. 상품에 5천만 원 적어 드릴게요. 자, 상품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원재료는 3천만 원. 그 다음에 제품에는 6천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 재고액은 5천만 원 입력을 했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3천만 원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없고, 기말 제품은 얼마? 6천만 원으로 해서 입력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났냐? 근데 이것만 입력을 해버리면은 기말 상품 재고에 기말 원재료 재고에 쭉 밑에 있는 제품까지 입력을 했고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했지만 여기에 전표 추가를 안 하면은 12월 31일에 전표가 반영이 안 됩니다. 반영이 안 돼요. 근데 채점은 이걸로 봐요. 12월 30일이 전표에 반영된 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안 봐요. 이거는 그냥 참고용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잘 옮겨와졌나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여기에서 입력을 하고 전표 그거를 추가를 안 하면은 점수를 아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 자동 결산 전표 입력 후에 반드시 전표 추가까지 할 것.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못 받는다.
이거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은. 그래서 여기에 F3번 전표 추가를 해서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전표 추가 F3번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산 붕괴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돼 있어요. 거기 예 눌러주면 되죠. 자, 전표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반드시 기말 재고액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것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수동 입력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 입력만 해주셔야 돼요. 자동 입력하고 나서 반드시 전표 추가를 눌러주셔야 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3번까지 이제 회계 파트는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인사관리 쪽으로 해서 이제 한번 문제풀이 해설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